오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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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각, 토론의 맛을 살려드리는 쉽고 친절한 시소 프로그램 육신의 시사 맛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변호사회 김태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UBC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배대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 기자, 지난주에 등록을 마친 후보가 총 15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모두 등록한 후보 수가 156명이고요. 평균 경쟁률은 1.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각각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5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13명이 등록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66명을 냈고요. 민주당에서 63명, 진보 3당에서 17명, 기본소득당에서 1명, 무소속 7명입니다. 이 총 숫자가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이제 거대 양당의 맞대결 구도가 많아진 것으로 그 이유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정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될 만한 데 후보를 내자 굉장히 적었죠. 무소속도 거의 무소속해가지고 어렵더라. 예. 이번에 UBC가 또 아주 크게 작심을 하고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시한 것입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는 UBC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울산시민 2,5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울산시장 누가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32.6%,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52.6%로 김두겸 후보가 20%포인트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선호 후보가 없다가 6.4%였고 무응답이 8.4%로 부동층은 14.8%였습니다. 20%포인트 차이라면 상당한 격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같은 결과는 결국은 그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절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격차가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그 대선 결과에 대입을 해보면은 더 벌어진 거죠. 사실 부동층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동층을 다 흡수한다 하더라도 더민주당이 어려운 선거. 그렇지만 이제 남은 기간 국민의힘이 자만해서는 안 되는 선거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 정도 격차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실시되었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김두겸 후보가 이제 송철호 후보에 비해서 18포인트 내지 19포인트 정도 이제 우세한 걸로 지금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놀라운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좀 약간 이제 의외라고 하는 점이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열세에 처해 있다 보니까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디어에 노출을 조금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지금 그렇죠. 보이고 있고, 반대로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되고 나서 좀 이제 포인트가 여론조사에서 좀 우세한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조금 미디어 노출이라든가 이렇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보수적 방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비교해 본다라면 조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격차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은 그 부분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두겸 후보는 이제 속된 말로 부자 몸조심하는 거죠. 네. 괜히 더 네. 이렇게 더 얻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덜컥스를 저지르면은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김두겸 후보가 사실 높게 나온 건 아니에요. 정당 지지도 겨우 그것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 구군에 따라 혹은 또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송철호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서 5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고요.
부분별 지지율에서도 김두겸 후보가 5개 부분에서 모두 앞섰고 중구와 남구, 울주군에서는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 40대 또 진보 성향 전문직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요. 직업별로 보면은 두 후보의 차이가 가장 적었던 직군이 이제 사무 관리 직군인데 거기서 가장 차이가 적었고 농업이나 뭐 임업, 그리고 무직, 은퇴자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60%가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차이가 적었던 곳이 사무 관리 직군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후보 지지도 이 구도가 결국은 대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대선 구도하고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오히려 북구 같은 경우에 이제 유일하게 영남권에서 더민주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동구와 북구에서도 다 그 더민주 후보가 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북구와 동구는 좀 진보 성향이 강했어요. 근데 북구의 경우에 굉장히 오히려 얇아졌다. 동구보다도 더. 그게 좀 특성인 것 같아요. 북구에서 김두겸 후보가 44.2, 송철호 후보가 37.9%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구에서는 46.8을 김두겸 후보가, 그리고 35.4를 송철호 후보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정치적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 또는 불리한 면이 또 어떤 게 있을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민의힘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식 이후에 정치 이슈를 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으로는 전 청와대 개방을 이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는 저는 뭐 대체로 좋다라는 이제 동의해요. 네, 평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 뭐 초기인 탓도 있겠지만 대선 지지율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호재라고 보이고요. 5월 18일 날 그 광주를 방문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제 함께 방문을 할 것을 좀 독려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가서도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렇죠. 재창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지역주의를 타파를 하고 이렇게 당파를 이제 초월하여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지방 선거에도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다만 조금 불리한 면을 이제 찝자면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조금 조급하다, 좀 일방적이다라는 비판도 좀 있었고요. 현재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야당과의 협치가 좀 잘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조금 불리한 조금 정황이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불리한 점과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 얘기한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분들이 다 이제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가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 근데 그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근데 더민주당 입장에서 호재가 찾아보려고 할 수 있는 게 찾아봐도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국민의힘이 헛발질하는 거 말고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오히려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저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서 그렇게 뭐 항의 전화를 받을까지는. 네. 배동 기자, 뭐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뭐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 선거 전략을 짜서 임할지 각 정당마다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당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는, 즉 이제 인물론 부각을 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실제 그 캠프의 분위기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김두겸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서 좀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토끼를 이제 사수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 정권 교체를 통해서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그 더불어민주당에 호재가 있냐라는 게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한 호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약을 이제 설명을 해 가면서 기존의 지지율은 지지율이고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당선이 된다면 재임이 된다면 이러한 공약들을 잘 이행을 나가겠다. 이러한 공약들은 울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공약 위주로 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화두는 어떻게 보면 동구와 북구에 있어서 단체장들의 단일화이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전제 조건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보 진영에서 이미 단일화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송철호 후보가 그 이제 크게 범진보 진영에서 이제 시장으로서 나를 밀어달라고 하는 노동계의 표심을 만약에 그런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를 시켜서 그게 뭐 실제 지지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바람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 주관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후보들이 임해서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누가 실점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하자면 5월 26일 목요일 밤 11시 11시? 예, 밤 11시에 선관위 주관의 UBC가 이제 방송을 그건 의무죠. 의무. 네. 아마 그게 그 처음이자 마지막 그럴 것 같아요. 양자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줄 평으로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매도 먼저 맞겠습니다. 제가 매를 먼저 맞겠습니다. 몸살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한 줄 평 때문에. 그래, 그 정도. 제가 링겔 맞았습니다. 실제로 링겔. 캡틴 플래닛이라는 만화인데 사무장님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저는 본생에서 만화를 거의 안 봤어요. 저 히어로 물치고는 아주 드물게 환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 한 줄 평은 울산시장 관련하여 땅, 불, 바람, 물, 마음입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캡틴 플래닛이라는 이제 만화를 보면 환경 파괴를 일삼는 그 빌런이라고 하죠. 악당들이 이제 오면 그 5개 대륙에서 땅, 불, 바람, 물, 마음 요 반지 요게 이제 하나로 합치면 캡틴 플래닛이 소환되고 이 히어로가 이제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시장 이제 후보님들의 이제 주요 공약을 보면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불산 케이블카 땅 그리고 이제 신불의 불 이 두 가지의 반지를 모았다라고 보고요. 네. 그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게 이제 바람, 물을 획득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 나머지 하나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반지를 어느 후보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캡틴 플래닛이 소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네.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끝까지 잡아내서 이런 선거에 히어로를 소화하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파죽지세 사면초가. 파죽지세 사면초가. 네. 국민의힘의 지지도, 정당 후보 지지도, 그 다음에 단체장 모든 이 지표가 거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파죽지세에서 요게 자칫하면 기고만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쪽 후보는 아무리 둘러봐도 우군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 저도 비슷한데요, 시장님이랑 각 당에 이제 하면은 확장이 관건, 방심은 금물. 네, 이렇게 뭐 당에 그냥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